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 도입을 밝히자 현지 언론들도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확보한 첨단 제품과 노하우를 통해 폴란드의 기술 역량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며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면 폴란드 국방산업은 기술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그는 현재 세계 무기 시장은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한국이 폴란드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같은 기술력이 좋은 나라와의 협력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한국은 방위산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전시켜왔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K2 전차와 FA-50을 조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K2PL은 우리가 보유한 레오파드2PL보다 뛰어나고 FA-50PL의 성능은 F-16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차 전력은 레오파드2A4와 2A5 및 2PLM1 등 레오파드2 패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T-72M1과 T-72M1R 및 PT-91 등 구소련 전차 두 가지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레오파드2 패밀리를 최종적으로 M1 에이브럼스로 대체하고 구소련의 전차는 K2 전차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K2PL은 M1A2보다 가볍지만 매우 현대적이며 우리가 보유한 모든 레오파드2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어 레오파드2 도입 당시에 독일이 이전하지 않았던 기술 이전이나 산업 패키지를 획득할 수 있어 폴란드의 전차 제조 능력도 재구축할 수 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2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 폴란드는 레오파드2PL M1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K2PL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폴란드 산업계는 군의 요구 요건에 부합하는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산 부품을 채용한 스페어 부품을 스스로 제조해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차기 전차 조달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삼은 폴란드 내 전차 제조에 부합한 것이 K2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오는 27일에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180대의 K2 전차는 2024년까지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 내에서 제조하는 K2PL은 울프 프로그램에서 현대로템이 제한됐던 폴란드제 부품 채용과 장갑 강화, 그리고 약 10톤의 무게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륜 추가와 액티브 방호 시스템 장착 등의 변경을 가한 폴란드 육군 모델이며 2025년까지 제조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현대로템은 언급했습니다. 즉 현대로템이 제안했던 K2PL의 개발 계획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면 2024년까지 180대의 K2 전차의 조달과는 별도로 2030년까지 400여 대의 K2 전차를 국내 공장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300여 대의 전차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에 공급하기로 하여 K2PL의 폴란드 내 제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K2 전차에 이어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이유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FA-50의 조달 이유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의 대변인은 10년 전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T-50과 M346 및 영국의 호크기가 경쟁한 입찰에서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한 이유는 주로 가격이었습니다. T-50은 M346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초음속 항공기이고 M346은 아음속 항공기입니다. M346은 전투 능력 측면에서 T-50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폴란드는 전투 능력 면에서 앞선 FA-50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경전투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FA-50의 전투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FA-50을 F-35A과 비교하는 것은 F-35A와 F-16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FA-50의 조달 코스트와 운용 코스트는 F-16의 약 절반에 불과하고 FA-50의 개발에는 로키드 마틴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FA-50과 F-16은 80%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FA-50은 최대 이륙 중량과 항공전자 성능 및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종류에서 F-16에 뒤처져 있지만 현재 개발 중인 FA-50 블럭20과 같은 FA-50PL의 성능은 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서울 아덱스 2021에서 정식으로 FA-50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 블럭20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FA-50 블럭20은 지라갈륨 기술로 제조된 국산 레이더와 대형 콕핏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과 목표 조준판 및 신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공대지 순항 미사일, 또한 시계외 공대공 미사일과 밀착형 휴대용 연료 탱크 및 공중구뷰 능력 등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카이는 FA-50을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폴란드는 FA-50을 공대지 공격 임무를 맡은 미그-29와 수호-22의 후계기로 채용하기 때문에 F-35A와 같은 스텔스 성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F-16과 비교해 기체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조달 비용과 운용 비용이 저렴했고 여기에 F-16 수준으로 공격 무기가 통합되는 FA-50PL은 폴란드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FA-50PL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 스페어 부품 공급의 다양화라고 밝히고 있어 만약 나토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의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면 회원국에서만 수천 대씩 운용하고 있는 F-16의 스페어 부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스페어 부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이 제조하는 FA-50PL을 폴란드 공군에 더해 폴란드 공군의 항공기 운용의 탄력성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서 보여주듯이 한 나라의 무기 도입에 대한 결정은 스펙의 우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 이외의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무기 도입이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폴란드 국방부에서 바라본 한국산 K2와 FA-50의 평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이 레오파드2의 전차 제공을 폴란드에 제안했지만 폴란드가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T-72M1 250대의 보전분으로 폴란드에 20대의 레오파드2를 2025년 1월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를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독일의 슐츠 정부는 러시아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간극을 독일이 메우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은 폴란드는 250여 대에 가까운 T-72M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독일과의 협상은 막혔고 독일은 3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20대의 레오파드2를 2025년 1월까지 제공하겠다고 다시 제안했지만 폴란드는 이를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처음 제안해온 전차는 구식이었다고 밝혔으며 폴란드는 독일이 당초 제안한 전차에 대해 1960년대 기술로 제조된 전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혀 라인메탈이 보관 중인 레오파드1을 폴란드에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안을 거부한 폴란드는 최신 레오파드2를 요구했고 이를 3개월간이나 심사숙고한 독일 정부는 20대의 레오파드2를 2025년 1월까지 제공하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200대에 가까운 T-72M1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제안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새 전차를 받았다고 일축했고 독일 육군이 보유한 최신형인 A6 및 A6M 혹은 A7을 폴란드에 제공하면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해결책이 없어졌습니다. 즉 폴란드는 자신들이 안전보장을 희생해가면서 T-72M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니 독일도 참고해서 잠자고 있는 구형 레오파드를 제공하지 말고 최신 레오파드2를 제공하여 진정성을 보이라고 애들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25년 1월까지 구형 버전의 레오파드 20대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제안을 해와 폴란드는 적잖이 황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폴란드의 레오파드 전차에 대한 소극적인 기술 이전과 지원으로 일관하여 한국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며 이번에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여 독일에게 한 방을 먹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